네. 지금 ARS는요. 아니 한국갤럽 똑같은 한국갤럽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네. 정당 지지율만큼 이재명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건 네. 이재명이 리스크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 기준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 ARS로 하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5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 2017년에 탄핵 국면에서 16년 말 17년 초 이 정도랑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재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어. 지금 한노고는 무슨 뭐 5% 그렇죠. 미친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요 예. 중도층이 빡빡하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어가지고 그러네. 안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꼭 그것을 잡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아주 제가 볼 때 완벽한 거예요. 그냥 상황 자체가 지금은 내란 세력을 어떻게 다수가 모여서 그러니까 물리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수가 민주당인 거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이재명인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 과거처럼 공격을 하면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리스크화하게 되고 야권이 분열되면 뭐 옛날처럼 선거도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총을 대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렇다고 식상해. 얘기해요. 과거의 논리대로 하면 뭐 그 2017년 대선 때 그때 자기들이 보수 진영이 범보수 진영이 51에서 52 사이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왜냐하면 안철수도 넣고 유승민도 넣고 홍준표도 넣고 이렇게 다 넣어서 합쳐놓고 보니까 51점 몇이 나와요. 52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분열만 안 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번 대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쉬워. 안철수는 뭐 그러면은 다 보수가 찍었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24%가 그때 홍준표가 받았던 24%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잘 지키면 거기다가 의견 유보층이 있는 데다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37이고 한동훈 뭐 홍준표 5 뭐 해가지고 보수 진영 다 합치면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37에 17 나오는 거에서 의견 유보가 35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중에서 투표 한 20 안 한다 치면 15 정도는 우리한테 더 덧붙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런 식의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만 나와주면은 확 흔들리고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다음번 대선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야, 너무 도둑놈 아니냐, 솔직히. 난 아니, 진짜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내란 일으키고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다음 대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 계엄이랄지 내란이랄지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인데 제가 볼 때는 후보를 한국 유권자들을 후보를 낼지 말아야 될지 거야? 고민해야 될 게 국민의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 너희들이 후보를 낼 수 있어? 어떻게 내란을 지금 제가 공모했는지 동조했는지 방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증거는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비상대권을 가진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를 낼 수 있어라고 하는 프레임의 가치를 이게 제가 볼 때 뻔한데 그 당이 계산을 해서 과거엔 그랬으니까 야 이번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거의 전체주의적 발상, 독재적 발상이에요. 근데 우리 앞으로 그런 얘기 해야 되겠는데요. 다각적인 이제 노림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대선을 얘기할 처지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유권자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체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고관여층 내지는 이제 뭐 이 맨날 이제 정치 뉴스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이미 시작이 됐죠. 그렇죠. 이미 시작된 거고 이미 대선 국면이지만 뭐 일반 유권자들 우리 옆에 있는 뭐 이 아주 뭐 평범한 시민들은 아직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게 큰 관심사인 것이지 누가 대통령 다음에 되는 거냐를 본격적인 관심사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왜 이재명은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정당 지지율이 그러냐 이거는 아직 그거는 대선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과 이 지금 내란 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제가 다각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대선을 이제 감안한 지금 말씀드린 지연 전략 뭐 이런 것도 물론 있는데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지지층 결집 전략이 1차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한 겁니다. 계엄령이라는 거는 반드시 선포했어야 됩니다. 요 하나의 논리로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재명이라는 악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정당인지,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이제 잘못됐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막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더 강화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이런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이나 뭐 이런 데서 회자되는 게 아니라 이 극우층에서 훨씬 더 그 많이 안에서만. 회자되는 논리예요. 그 지금 자기들끼리 그 무슨 뭐 이미지도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고 막 이러거든요. 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인지,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 뭐 이 계엄령 선포 정당한 논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깎고 뭐 탄핵을 하고 이런 거 오죽하면 그것을 대표하는 네 글자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오죽하면이에요. 오죽하면 윤석열이 계엄령까지 선포했겠느냐.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는 정당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어떤 맥락에서의 작전도 일부 이게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떤 뭐 이재명 대표의 무슨 여러 가지 약점을 뭐 거론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런 논리로 가는 거, 오죽하면으로 가는 논리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은 이 지지층이 이런 어떤 이 논리로 인해서 일부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고무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황당합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 황당한 논리가 단 한마디에 깨져버릴 수가 있는 게, 이재명 때문에 그럼 계엄했으면 한동훈은 왜 체포하려고 했어? 이재명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붙어가지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본질은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한 게 아니고 김건희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2020년 검찰총장 시절부터 혹시 그 뒤에서 고발 사주를 윤석열이 한 게 아니냐, 자기 부인 지키려고, 이 의혹부터 제기를 시작을 해보면 오히려 2024년 이 4년 동안의 퍼즐이 다 풀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이자는 어떤 공익적인 마음이랄지, 뭐 윤석열 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자라는 거는 이 공익적인 마음이랄지, 국가를 위한 마음이랄지, 나라를 위한 마음, 요거는 그냥 얼굴에 분장을 하고 가면 써서 이야기를 해왔던 거고, 속으로는 끊임없이 내 마누라 주가 조작했던 거 어떻게 덮어주지? 그리고 인수위 때는 양평고속도로 저거를 어떻게 회계하지? 인수위 때 나왔잖아. 어?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종호랑 연락도 그렇지, 최상병이랑도 그렇죠. 최상병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최상병 때 경로를 한 이유가 뭐야? 김건희를 통해서 이종호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